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. 오늘도 21, 39에 있는 에피소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2030 여성들이 돈 관리에 빠져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권정윤 박사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전에 사실 돈 관리라고 하면 이제 기성세대의 남성분들 혹은 이제 주부 이시거나 이제 네. 우리 어머님 세대들 네. 이런 분들이 이제 돈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2030 여성들이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에 연애할 때 버는 돈보다 모은 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특히나 연애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결혼도 하거나 뭐 가정을 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성격이나 외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상대방의 경제력도 사실 굉장히 빠지지 않고 고려하는 그렇죠. 요소입니다. 중요하죠. 그런데 이거는 물론 남성, 여성 모두 마찬가지인데요. 사실 예전에는 경제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. 그래서 연봉이라는 게 맞아요. 어쩌면 중요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연봉이 높은지 낮은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몇 년쯤 했는데 그동안 돈을 얼마나 저축했는지 혹은 투자를 해서 많이 벌었는지 이런 모은 돈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. 되게 중요하네요.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경제력을 넘어서 경제관념을 그렇죠. 본다라고 네.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소비 성향이 되게 높으면 그 맞아요. 모은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. 혹은 정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는 편이다. 이러면 사실 성향이 안 맞으면 또 그게 맞아요. 갈등의 요소도 맞아요. 될 수 있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척도를 통해서 나랑 잘 맞을지 뭐 연봉이 적더라도 뭐 만약에 집을 한 채 어디 마련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많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뭐 제가 딱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결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체감상 이걸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네 이렇게 사실 얘기 나누다 보면 이게 슬쩍 드러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걸 서로 간에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저는 좀 표현해 보자면 이 경제관념이라는 건 기울기 같아요. 돈을 이제 모아가는 데 있어서 아끼는 성향과 이런 게 높을수록 기울기가 높으면 출발점이 좀 낮더라도 멀리 보면 이제 오래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출발점보다는 기울기가 중요하다. 그렇죠. 아니면 좀 생각에서.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거나 맞습니다. 실제로 관련된 통계도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 조사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참고했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이 저축하는 비중이 우리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소득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월에 쓰는 돈 중에서 얼마나 저축을 하는지 비중은 다 뭐 소득 다 상관없이 평균 한 25% 정도? 네,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소비 성향이 높으면 어디다 쓰나 봤더니 식비가 2배가량 올라갑니다. 그래서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통계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만난 2030 여성분들도 모두 이 경제관념을 참 중요시 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. 1,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?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놀랐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 정도 저금할게요. 혹은 어디 펀드에 투자할게요. 혹은 저 지금 무슨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상환할게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야 나 뭐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뭐 여행 갈게요. 혹은 뭐 옷을 살게요.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재테크에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통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되게 알뜰살뜰이 약간 이렇게 쪼개가지고. 요즘에 확실히 이런 경제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투철해진 것 같은데요. 제가 오늘 강연 자리에서도 한번 이게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봤어요. 혹시 여러분 1,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탁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엔비디아 주식을 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
네, 그래서 요즘 확실히 네.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네, 생각을 네. 했습니다. 권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1,000만 원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? 근데 저도 진짜 네. 재테크에 쓸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저는 권 박사님은 여행 가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. 네,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겠습니다. 네, 역시, 네. 2030 여성다우시네요. 네, 네. 확실히 이제 이 통계 자료에도 나타나는데요. 2030 세대는 이 재테크라는 걸 자기 관리의 하나로 여깁니다. 자기 개발로 이제 여기고 네. 있는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한 60% 정도가 이 재테크는 자기 개발이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요즘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학기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시키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 남학생, 여학생 상관없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이런 펀드에 관심이 있다거나 맞습니다. 이런 걸 이렇게 자기소개 멘트로 얘기하는 그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사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. 가격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확실히 달라진 풍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이제는 2030 여성, 남성 모두 이제 할 것 없이 그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.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요즘에 금융사들도 이제 뱅크 페이먼트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세대에 맞게 재미있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앞으로 이런 트렌드들이 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재테크 혹은 그 금융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